여러분,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미국과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나서요, 금리를 빨리 당겨서 인상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요, 내년이 아니라 2023년 금리를 2번 정도 올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IMF는 이거 땡겨라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땡겨라. 예, 내년 말까지 땡겨서 금리를 빨리 인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조목조목 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것 때문에 반드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아마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통화 축소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금리 인상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IMF가 이야기한 근거 첫 번째는요, 6월에 미국의 신규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85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에는 55만 9천 명이었거든요.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블룸버그 통신이면 블룸버그 자체가 경제통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경제통신 회사입니다. 인터넷 언론사죠, 언론사. 여기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모아서 집계한 것은 72만 명이었어요. 72만 명. 72만 명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85만 명이 갔잖아요. 이 말은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지표라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경제 회복에 아주 큰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나지 않지요. 정부의 세금 일자리만 늘어나지 민간에서 지금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지표예요. 미국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구조적인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랐죠. 주 52시간제 도입하죠. 각종 세금 올랐죠. 이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사실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고 있는 거나 풀고 있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어쨌든 미국은 분명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미국에게는요, 이게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빨리 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률도 7%로 높였습니다. 7%.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경제 회복이 빨리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 회복이 빨리 되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그 큰 덩치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그 큰 덩치가 7%를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내년에도 4.9%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경제 회복이 이만큼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빨라진다. 그래서 IMF는 국제통화기금 미국 빨리 금리 올려라. 늦게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물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적지 않다. 이게 근원물가 상승률 기준이거든. 근원물가는 뿌리건자의 근원입니다. 어뜸이 되는 물가라는 거예요. 어뜸이 되는 물가라는 것은요, 이 계절적인 거, 농산물 이런 거 빼고요, 일시적인 거, 유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지표인데, 이것은요 3.7%면 원래 2021년 이거는 미국은 초인플레이션에 근접했다.
물가 목표가 2%인데 2%를 넘어서서 3.7%까지 가니까 초인플레이션에 근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게 일시적이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정부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면 당분간 계속 갈 거냐에 대한 문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국은 IMF가 전망하기를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상태, 후년에도 인플레이션 상태 계속 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10년 정도 인플레이션이 갈 거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올해 3.7%면 초인플레이션에 근접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인상을 그것도 당겨서 해야 된다. 이렇게 IMF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미국이 완전히 경기를 회복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없지만 실업률 자체가 점점 그래도 줄어들어가는 모양새. 작년 4월만 하더라도 14.8%였던 실업률이 지금 올 6월에는 5.9%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장률은 7%로 상향 조정이 되고 7%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198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니까 말입니다. 자, 이러면요. IMF가 이야기하는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말까지 당겨라. 이 말은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더 당겨질 그런 요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빨리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우리나라 경제에는 그만큼 빨리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실업률이 5.9%라고 그랬죠. 5.9%가 되는 것은요. 올 9월까지 이게 실업수당을 올렸잖아요. 실업수당을 적게는 900불에서 1000불까지 올렸습니다. 주당 900불에 1000불까지 올리니까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굳이 힘들게 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는데 9월까지 가면 이 얹어주던 300불에 400불도 이제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취업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그만큼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이요. 여러분 시장은 바뀔 겁니다. 시장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충격파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가오지도 않을까 그런 예상도 저는 해봅니다. 빠른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은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 항상 연계되어 있거든요. 미국보다가 금리 인상을 빨리 합니다. 지금 예상대로 IMF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화 축소를 시작해라.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만 사들이고 MBS라고 하나요? 주택저당 채권, 주택저당 증권이죠. 증권 그만 사들여라. 이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만약에 올 하반기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저는 금리 인상은 훨씬 더 빨라진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의 금리 인상은 그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금리 인상은 최대의 화두고요. 최대의 이슈입니다. 늘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되는 자세.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